새벽 5시 42분. 도시의 외곽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해가 점점 짧아지고 아침 공기는 날마다 매서워지고 있었습니다. 201-2번 버스가 첫 정류장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노인이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한도윤, 78살. 노인은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낡은 회색 봉투 하나.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았지만 안은 꽉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승차권을 꺼내 기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종이 승차권.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도 2번째 칸이면 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늘 그 자리죠. 기사의 이름은 장민호. 43. 말수가 적고 성실했습니다. 그는 이 노선을 5년째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매일 첫 차, 앞문 가까운 2번째 좌석, 종이 승차권. 노인은 천천히 걸어 2번째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은 낡았지만 표지가 깨끗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이상한 표시들. 기역, 니은, 디귿. 한글 자음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과거 인쇄소 식자공이었습니다. 활자를 다루던 사람답게 글자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번째 정류장에서 시장 상인 2명이 올라탔습니다. 재래시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번째 정류장에선 학생 하나, 4번째 정류장에서는 노인 한 분이 더 탔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인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저 어르신, 봉투에 뭘 그렇게 꽉? 글쎄, 맨날 안 놓고 다니시네. 혹시 돈이라도? 에이, 설마. 요즘 누가 현금을. 노인은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첩에 오늘 날짜를 적고 자음 하나를 더했습니다. 기억? 기사는 백미러로 노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엔 묘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5번째 정류장. 노인복지관 앞이었습니다. 몇몇 승객이 내렸습니다. 새로 탄 할머니 한 분이 노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금래, 82. 이 노선의 단골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도 이른 아침이구먼. 네, 금래 씨도 건강하시네요. 건강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 못 나와. 근데 그 봉투, 오늘도 들고 다니네.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해?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록입니다. 기록? 네. 잊으면 안 되는 것들. 박금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깊고 슬펐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7번째 정류장. 종합병원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내리고 탔습니다. 노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입구에 큰 간판, 응급실 표지판,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수첩에 자음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니은. 기사는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노인이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다시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이 한 장, 모서리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9999, 아홉이 4개. 기사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정류장, 공원묘지 입구였습니다. 여기가 종점이었습니다. 노인은 내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꼭 안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노인은 묘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기사는 시동을 끄고 잠시 쉬었습니다. 차 안에 혼자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공지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201-2번 노선 시범 운행 안내. 이용객 감소로 인한 노선 조정 검토 중. 시범 운행 기간 11월 1일부터 2월 28일. 결과에 따라 통폐합 가능성 있음. 기사는 공지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운수회사 본사 감사팀이 나왔습니다. 팀장은 오유진, 35살 꼼꼼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1-2번 노선, 현재 적자율이 심각합니다. 1월 말까지 개선 없으면 폐지 수순 밟을 겁니다. 최상무가 말했습니다. 50 중반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범운행 데이터 제출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요. 좋아요. 확실히 정리합시다. 기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민호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승차권 다발이 있었습니다. 수백 장, 아니 수천 장, 모두 연번이 찍혀 있었습니다. 1, 2, 3. 노인은 그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번 끝자락 9999번. 그 뒤에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1만 번. 노인은 그 승차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다음 승객을 부탁합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노인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차권. 그 아래 날짜 하나. 2월 14일. 노인은 봉투에서 번호가 뚜렷한 종이 한 장을 꺼내다 다시 넣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기사뿐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왜 지금은 꺼내지 않았을까요? 11월 중순. 날씨는 더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창문엔 성에가 얇게 껴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첫 차를 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하지만 버스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 감사팀 오유진이 탑승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과 체크리스트, 노선 점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팀입니다. 탑승 점검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유진은 승객 수를 세고 승차권과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승차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조용히 종이 승차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유진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종이 승차권, 요즘 보기 힘든데요. 연번이. 그녀는 숫자를 봤습니다. 9847. 참 규칙적이네요. 노인은 답했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이 노선을 이용하시나요? 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종점까지. 오유진은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노인의 봉투를 한번 봤습니다.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회의실, 최상무가 기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200일-2 노선, 시간 단축해야 합니다. 공회전 시간 줄이고 불필요한 대기 없애고. 한 기사가 물었습니다. 승객 안전은요? 노인분들 많이 타시는데. 안전 지키면서 효율 높이는 게 당신들 일 아닙니까? 장민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오유진이 장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장 기사님. 네. 아침에 탄 노인분 매일 타시나요? 네. 5년째입니다. 5년? 예. 제가 이 노선 맞고 단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오유진은 뭔가 메모했습니다. 혹시 그분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장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차권입니다. 승차권? 왜 그렇게 많이? 모르겠습니다. 여쭤본 적 없습니다. 오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비였습니다. 노인은 우산도 없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우산도 없이. 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두 번째 좌석에 앉았습니다. 봉투는 비닐로 한 번 더 쌓여 있었습니다. 젖지 않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정류장 7번, 11분 25초 정차. 정류장 9번, 8분 40초 정차. 숫자들이 정밀했습니다. 초 단위까지. 노인은 과거 인쇄소 식자공이었습니다. 숫자와 서체, 연번에 유난히 정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8번째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승객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정류장 지나쳤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기사는 사과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8번 정류장 미정차 11월 29일. 별표 3개를 그었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네, 어르신. 오늘은 그 정류장 건너뛴다고 하셨죠? 기사는 놀랐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노인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묘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8번째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차가 올 때까지. 저녁, 노인은 여전히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봉투는 품 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 넘게. 그날 밤, 기사 장민호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량 운행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GPS 좌표. 그는 특정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도 따로 백업했습니다. 8번 정류장 미정차, 필수 기록 보존. 파일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날 그 정류장을 건너뛰었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데이터를 조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8번 정류장의 승하차 기록. 회사는 그 데이터를 지우려 했습니다. 이용객 없음으로 만들려고. 노선 폐지 명분을 위해.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10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노인들, 학생들, 시장 상인들. 기사는 그날 일부러 정류장을 건너뛰었습니다. 회사가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원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CCTV 영상과 GPS 로그를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불법 운행이라는 딱지를 감수하면서. 노인을 위해서. 아니, 모든 승객을 위해서. 12월 초, 회사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습니다. 200일-2 노선 폐지 예정 안내. 2월 14일자로 운행 종료. 대체 노선은 추후 공지. 승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떻게 병원 가라고? 시장은요? 복지관은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공지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월 14일. 그 날짜 옆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마지막 승차권, 그날 꺼낸다. 그날 버스는 한 정류장을 지나쳤고 노인은 종일 정류장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굳이 그날만 건너뛰어야 했을까요? 12월 중순.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거리.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첫 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노인은 2번째 좌석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박금예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 안색이 안 좋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 나이 먹으면 몸이 먼저야.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놓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7번째 정류장, 종합병원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수첩에 자음을 적었습니다. 니은. 그리고 작은 글씨. 20년 전
이곳. 그날 오후 버스 종점. 노인이 내리다 비틀거렸습니다. 어르신. 기사가 급히 내려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지러울 뿐. 노인이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기사가 주었습니다. 종이 승차권들, 연번이 보였습니다. 9,998, 9,999, 그리고 한 장 더. 1만. 기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10,000번.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맞춰야 합니다. 어르신, 이게 대체. 기사님은 아실 겁니다. 그 계약. 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네. 연속 1만 회 유효 승차. 특정 구간 지속 이용. 노인은 봉투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회사가 모르는 옛날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지자체와 이 조건을 채우면 일방적 노선 폐지 시 막대한 위약금과 교통복지기금 출연 의무가 생깁니다. 기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5년 동안. 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타면 됩니다. 내일. 그날 밤. 회사 본사. 감사팀 오유진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01-2 노선의 이용 기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8번 정류장. 11월 29일 이용 기록 없음. 하지만 다른 자료를 보니 그날 CCTV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8번 정류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쳤습니다. 이게 뭐지? 오유진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정류장 데이터들. 10월, 11월 기록.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지웠지? 파일 속성을 봤습니다. 수정 날짜, 수정자, 최상무. 오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원본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백업을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삭제되기 전 원본. 8번 정류장, 매일 평균 12명 이용. 9번 정류장, 매일 평균 15명 이용. 적자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오유진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다음 날 새벽. 12월 16일.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봉투를 챙겼습니다. 책상 위에 노인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노인과 한 여인.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늘입니다. 당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만 번째. 마지막 승차권. 노인은 봉투에서 그 승차권을 꺼냈습니다. 1만. 뒷면에 희미한 글씨. 다음 승객을 부탁합니다. 여인의 글씨였습니다. 20년 전 여인이 노인에게 남긴 마지막 엽서에서 옮겨 적은 문장.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냅니다. 우리가 함께 첫 차 시간 5시 42분. 노인은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올랐습니다. 기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사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끝까지 모십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좌석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월 14일 공청회. 그 아래 새로 쓴 글 12월 16일 1만 회 달성. 증거 제출 준비 완료. 노인은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주민 서명 378명. 모두 이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이 직접 발로 뛰어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각 정류장마다 승객들이 올랐습니다. 노인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봤습니다. 시장 상인, 학생, 복지관 노인들, 병원 가는 환자들, 모두 이 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승차권을 조용히 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1만 번입니다. 기사는 승차권을 받았습니다. 뒷면에 글씨를 봤습니다. 다음 승객을 부탁합니다. 기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선 폐지 통보 전날 노인은 조용히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차권이라는 글자를 수첩 끝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승차권,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을까요? 2월 14일 시청 대회의실 201-2 노선 폐지안 공청회. 방은 꽉 찼습니다. 주민들, 상인들, 노인들, 기자들. 앞쪽에는 운수회사 임원들. 최상무가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1-2번 노선 폐지안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먼저 회사 측 설명 듣겠습니다. 최상무가 일어났습니다. 이 노선은 지속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이용객 감소, 유지비 증가.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하락하는 이용객 수, 증가하는 적자 규모. 따라서 2월 말 폐지하고 대체 노선으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다녀요? 사회자가 진정시켰습니다. 주민 의견 듣겠습니다. 한 상인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이 버스로 시장 갑니다. 다른 노선은 너무 멀어요. 노인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 이것뿐입니다. 폐지하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최상무가 답했습니다. 대체 노선이 있습니다. 대체 노선은 일시간에 한 대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도윤. 손에는 낡은 회색 봉투. 노인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노인은 단상에 섰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저는 이 노선을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용했습니다. 최상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개인 사연이 무슨 의미가? 계약 조항 아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계약? 노인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2003년 운수회사와 지자체 간 체결된 공공교통유지 협약 제7조 3항. 사회자가 받아 읽었습니다. 특정 노선에서 연속 1만 회 유효 승차 및 특정 구간 지속 이용 실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노선의 일방적 폐지 시 운수회사는 위약금 5억 원 및 지역교통복지기금 연 3억 원 출연 의무를 진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상무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그런 조항이 있다 해도 1만 회를 누가 채웠다는 겁니까? 노인은 봉투에서 또 다른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 승차권들 1번부터 1만 번까지 모두 연번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회자가 승차권들을 확인했습니다. 연번이 정말 1만 번까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미리 구입한 종이 승차권입니다. 매일 하나씩 사용했습니다. 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최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노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버스 운행 기록입니다. 날짜별, 시간별, 정류장별 승하차 기록, GPS 좌표, CCTV 영상 목록,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주민 서명 378명, 모두 이 노선의 필요성을 증언합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장민호 기사,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는 USB를 꺼냈습니다. 5년간의 운행 기록 백업입니다. 회사가 삭제한 원본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뭐? 사회자가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원본 기록, 삭제되기 전에 이용객 수, 8번 정류장 매일 평균 12명, 9번 정류장 매일 평균 15명.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감사팀 오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회사 내부 데이터 조작 증거입니다. 최상무 상무가 직접 수정한 파일들입니다. 이용객 수를 축소하고 적자를 부풀렸습니다. 최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서버 로그가 다 남아 있습니다. IP 주소, 수정 시간, 수정 내역. 오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회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도윤 씨는 계약 조항의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연속 1만 회 승차. 회사는 위약금과 교통복지기금 출연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이겼다. 노선 살았어. 최상무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노선 폐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회사는 위약금 5억 원과 매년 3억 원의 교통복지기금을 내야 했습니다. 주민들이 노인을 둘러쌌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5년 동안 매일 대단하십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단상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기사 장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희미한 필체,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승객을 부탁합니다. 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 아내의 글씨입니다. 아내분의? 네. 20년 전 그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병원 앞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이 계속했습니다.
회사가 비용 절감한다고 브레이크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그날 죽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버스에서 떨어지려는 아이를 밀쳐서 살렸습니다. 기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노인이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었죠. 장민호 기사님. 모두가 환호할 때 기사는 조용히 노인의 봉투 뒤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흐릿한 필체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가 숨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회의실에는 노인과 기사 둘만 남았습니다. 기사는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2003년 11월 17일 종합병원 앞 교차로 기사의 눈이 떨렸습니다. 회사 버스가 신호를 못 보고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습니다. 점검을 안 했거든요. 비용 절감이라고. 노인은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제 아내 박선영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살짜리 소년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소년이 창문 쪽으로 튕겨나가려 했습니다. 제 아내가 소년을 밀쳐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대신 자기가 부딪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3시간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살았어? 제가 말했죠. 응, 살았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다음 승객을 부탁해. 노인은 봉투 뒷면을 보였습니다. 다음 승객을 부탁합니다.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엽서에 쓴 문장입니다. 저는 이걸 여기 옮겨 적었습니다. 기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기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분이 아니요.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회사 잘못입니다. 노인은 계속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승객을 부탁해. 복수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없게 만드는 것. 노선을 지키고 승객을 지키고 약자를 지키는 것. 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네, 1만 번을 채우고 증거를 모으고 계약을 발동시켰습니다. 회사는 이제 매년 교통복지기금을 내야 합니다. 그 돈으로 노약자 바우처, 안전점검, 기사처우 개선이 이뤄질 겁니다. 노인은 봉투를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당신도 함께했습니다. 5년 동안 정시 운행, 기록 보존, 증거 백업.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기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속죄? 네. 제가 살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제 아내가 살린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들을 지켰습니다. 그게 속죄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어떻게 제가 그 소년인 줄 아셨습니까? 노인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이 노선 맡았을 때 당신 이름을 봤습니다. 장민호. 사고 기록에 있던 그 이름. 그리고 당신 오른쪽 팔목의 흉터. 사고 때 유리에 베인 흉터. 저는 병원 기록을 다 봤습니다. 기사는 자기도 모르게 팔목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 노인들을 기다려주는 모습, 안전운행을 고집하는 것, 그걸 보며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제 아내의 뜻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노인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자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첩에 적은 이 자음들 보이십니까? 기역, 니은, 디귿. 네, 매일 적으셨던. 이건 정류장 코드였습니다. 식자공 시절부터 쓰던 제 방식이죠. 기역은 첫 번째 구간, 니은은 병원 앞 정류장, 디귿은 종점. 각 정류장의 이용 시간과 승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은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노선을 맡고 나서부터 저는 다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노인들을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휠체어 승객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모든 순간들을. 기사는 또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복수도 슬픔도 남은 건 용서와 다음 길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11월 29일 기억하십니까? 8번 정류장을 건너뛴 날. 네. 왜 그랬습니까? 기사가 답했습니다. 회사가 그날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습니다. 8번 정류장 이용 기록을 승객 없음으로 만들려고. 저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정류장을 건너뛰었습니다. 회사가 불법 운행이라고 문제 삼으면 그날의 모든 기록이 보존되니까요. CCTV, GPS, 승하차 카운터 전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설적이군요. 정류장을 건너뛰어서 정류장을 지켰다니. 네. 그날 원본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USB와 외장하드에. 회사가 지워도 증거는 남았습니다. 노인은 기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야말로. 둘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2월 말, 노선은 보존되었습니다. 회사는 위약금을 냈고 교통복지기금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는 노약자 교통바우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3월 초, 봄이 왔습니다. 201-2번 버스는 여전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노인은 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2월 말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봉투를 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버스 승객들, 시장 상인들, 복지관 노인들, 기사들 모두 울었습니다. 장민호 기사는 영정사진 앞에 오래 섰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공청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옆에는 또 다른 사진. 젊은 시절의 노인과 한 여인. 박선영.
여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절을 올렸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4월 201-2번 버스. 장민호 기사는 여전히 운행했습니다. 매일 첫 차. 하지만 두 번째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왜 비워둬요? 예약석입니다. 예약? 누가요? 기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승객을 위해서요. 승객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자리처럼. 어느 날 젊은 여성 하나가 버스에 탔습니다. 임산부였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죄송한데요, 앉을 데가 없네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기 두 번째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예약석 아니에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여성이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그 자리를 봤습니다. 임산부가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다음 생명, 다음 승객. 기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기사는 작은 액자 하나를 버스 앞에 붙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종이 승차권 한 장, 연번 1만, 뒷면에 쓰인 문장, 다음 승객을 부탁합니다. 그 아래 작은 명패, 고 한도윤 박선영 부부를 기리며, 이 노선은 여러분 모두의 길입니다. 버스는 내일도 달릴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누군가의 발이 되어, 누군가의 길이 되어, 그리고 그 자리 두 번째 좌석은 늘 누군가를 위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복수는 끝을 내는 힘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한도윤 어르신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사람을 지키는 것, 다음 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장민호 기사는 20년 전 자신을 구한 이의 뜻을 이었습니다. 최상무와 회사는 탐욕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주민들은 발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이긴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공동의 응징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그 다리를 건넌 건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날 이후 버스 201-2의 두 번째 좌석은 늘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자리처럼요. 여러분의 동네엔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 동네의 두 번째 좌석을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누군가 앉을 자리를 지키는 일이 또 한 사람의 길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여러분도 자리 하나 비워두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누구를 위해 문을 열어두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의 바퀴를 굴려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